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린 경남 지역에선 산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집중됐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운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폭우로 인해서 지금 경남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파악된 인명피해가 최소 사망자 6명, 중상자 2명, 실종자 6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경남 산청 지방에 특히 산사태가 산불이 집중됐던 그래서 다소 이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매몰이 된 이런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소방당국이 날이 밝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좀 찾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떤 단계로 수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 국가 소방 동원령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인근에 있는 여러 이제 소방 인력 등을 이제 총 동원을 하게 될 거고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은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도로가 유실된 부분, 이런 전반적인 어떤 도로 시설이 좀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인력뿐만 아니라 군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장비를 갖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총체적으로 나서서 집중적인 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펼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내린 비가 워낙에 전체적인 양도 많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그 강도가 문제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번 폭우의 강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극한호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간당 30mm 이상이 되면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극한호우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50mm 이상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순간적인 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상황은 거의 이제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이제 초극한 강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되고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은 올해 초에 산불이 나서 산림 훼손이 좀 적지 않았던 곳인데 이럴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도 더 커졌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불이 지나간 지역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약 200배 가량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산사태들이 함수율이 높아지면서 이 흙이라든가 토사가 이제 흘러내리는 이런 이제 슬라이딩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불이 지나가지 않고 나무라든가 수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존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나무 뿌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토양의 음직성을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화된 이유가 산청 지방에 특히 이런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이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산사태라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 사전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징후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확인이 됐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좀 안전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수율에 따른 그러니까 강우량이 이제 1차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 가지 지하수의 거동이라든가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산 비탈에서 물이 솟는다든가 아니면 잘 나오던 이런 물들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땅울림이라든가 나무가 기운다든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른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제 산사태의 좀 징후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징후가 있을 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산사태가 한 번 발생을 하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큰 거죠. 위험성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비탈면에서 여러 가지 토사라든가 돌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내려오는 이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피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좀 단단한 튼튼한 이런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들어가실 때도 실제로 비탈면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 산 쪽에 가장 먼 쪽에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치를 잡고 계신 것이 그나마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감소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 뒤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심각 단계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최고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0mm, 800mm 가량 누적 강수량이 된 지역들, 뭐 앞서 이제 산청 같은 경우에도 어제만 해도 400mm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토양이 갖고 있는 함수율이 100%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따르면 뭐 그 경남이라든가 이 남부 지방에 이제 비는 그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산사태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산에서는 태화강이 범람하고 경기도 가평에서는 대보교가 한때 원류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비가 집중호우가 많이 오면은 강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취락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후습지라든가 고수부지의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역 이 강수량을 좀 따져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가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결국은 해당 지역 유역에서 하천으로 이제 물이 모여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일부 여러 가지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한번 원류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하천 근방에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의 경우에는 사실 산책로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방심하고 그런 곳에 갔다가 급격히 물이 불어나서 대피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진입 자체를 안 하는 게 안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강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위 말하는 고수부지라고 하는 이 천변은 여러 가지 장마라든가 집중호우에 어느 정도의 이제 물을 담수하는 용량으로 설정을 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은 이제 지금처럼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진입하거나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호우 때문에 송수관이 파손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울주군 등 6개 읍면에 단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단수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비가 얼마나 오면은 이 송수관이 파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송수관이라고 하는 이 그 관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이런 그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비가 오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수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이제 토양들이 쓸려 내려가고요. 이 과정에서 송수관이 이제 파손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수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복구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도 빨리 좀 복구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단수까지 된 상황이면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민들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의 사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그 이 단수 상황에 그 호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복구 작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 단수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가 위생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실시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안에 이제 물이 들어차면서 피해를 본 가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물막이판 같은 거를 미리 설치해두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좀 취약 지역에서는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이게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물막이판의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여러 사회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물막이판이 뭐 특히 뭐 반지하라든가 예.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내려가는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물막이판을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땅값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오명을 받기 싫어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그 물막이판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보급이 안 된 상황인데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지역에서는 물막이판은 좀 많이 좀 설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피해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들,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해당 가옥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지역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충분한 어떤 지역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좀 물이 들어찬 경우에는 얼른 좀 물을 빼고 싶어 하실 것도 같은데 사실 이걸 지금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위험한 상황인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집에 들어찬 물을 빼고 집 정리를 좀 하는 시기 같은 거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그 경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그 비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조건 정도라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옥 내 차 있는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배수 작업, 뭐 청소, 정리동선을 좀 실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개인의 힘으로 뭐 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관 단체, 특히 이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그래서 기본적인 가옥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고 집안 침하가 되면 실제로 이제 가옥이 또 붕괴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가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안전 진단을 한번 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좀 복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폭우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지역은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사실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 좀 어떤 단계부터 차근차근 복구를 해나가야 할까요? 네, 먼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사항 체크가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위생에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더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인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래서 개인 보호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피해 지역들이 그 굉장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의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힘만으로 이제 복구는 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유관 단체의 좀 도움을 같이 받으시면서 이렇게 좀 복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나서기보다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도움과 점검을 받는 게 우선이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끝으로 지금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비가 그치고요. 말씀 예.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복구 작업들을 이제 실시를 하실 텐데요. 이 작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안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위험성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더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2차적인 것을 좀 유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상황 그리고 복구와 관련된 내용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